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강수량은 얼마지? 최고 점수는 또는 최고 실적은 또는 최고 온도는 과 같이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구하고자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이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여기 7개의 온도가 있는데 이 중에 최대값 얼마입니까? 눈으로 쑥 훑어보니까 29.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안에 배열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면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알더라도 사실 데이터가 지금처럼 7개가 아니고 100개만 되어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만 개 이런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으로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배열에 어떤 값이 있든 최대값은 이 중에 있는 값이다. 자, 지금 우리가 셀 배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치고 이 중에 최대값을 구할 텐데 분명히 여기 7개 중에 하나죠. 우리 시험 치면 그렇지 않나요? 사지선다 중에 정답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죠. 잘 찍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꽝인 거고. 일단 무조건 최대값은 이 배열 원소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잘 찍어서 만일에 내가 맥스는 셀 3일 거야. 셀 3이 지금 29죠. 그러면 맥스에 29 들어갔잖아요. 한 방에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은 지금 9분의 1이겠, 참 7분의 1이겠죠. 여기는 원소가 7개니까. 자, 실제로 10만 개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로또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한 번에 맞출 수도 있다. 다음, 그러나 못 맞춘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있다면 최고치를 변경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맥스에 22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22가 최고치야.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원소랑 비교해 보니까 셀 1의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 맥스를 20으로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죠. 23으로 바꿔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원소를 비교해 봤더니 역시 맥스보다도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26. 다음엔 29와 비교해 봤더니 더 크니까 29가 29로. 다음은 맥스가 더 크죠. 28이네요. 다음 26, 29가 더 크죠. 역시. 자, 지금 내가 했던 거 알고리즘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 맥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22라고 시작값을 줬잖아요. 이 시작값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여기 그림상에서 첫 번째 원소가 20이라서 20이라고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7개 중에 얘가 최대치일 거야 찍은 거죠. 그러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소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표현해 봅니다. 자, 일단 원소 중 한 개를 최대값 맥스라고 가정한다. 이 글을 우리 C 코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스에 셀 0의 값을 대입한다. 자, 원소 중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셀 0에서 셀 6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편하게 첫 번째 원소로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맥스에 현재 22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원소 하나하나랑 진짜 얘가 최대치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내가 알고 있는 맥스보다도 셀 1에 들어있는 값이 더 커? 23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을 23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 셀 1 대신에 23이라고 절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좀 전에처럼 메모리 내용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1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맥스보다 더 커? 그럼 뭘로 바꿔준다? 셀 1 값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까지 나머지 원소 5개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봤죠. 그 다음 거 셀 2가 혹시 맥스보다 더 커? 26이 더 크죠?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 셀 3가 맥스보다 더 커? 역시 더 크니까 29로 바뀌겠죠. 다음 셀 4, 5, 6까지 이때는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맥스의 최대치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나옵니까? 1번은 맥스의 값을 초기화하는 문장 한 문장이지만 2번 과정은 어때요? 셀 1부터 셀 6까지 반복하는 거죠. for문을 이용해서 i가 얼마부터입니까? 0이 아닙니다. 1부터죠. 1부터 i가 배열 원소수 7개, 7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반복하는 건 뭔데? 지금 if문을 6번 반복했죠. 자, if 안에서 셀 사각괄호 안에 첨자만 1부터 6까지 변합니다. 첨자는 i 변수가 지금 1에서 6까지 변하죠. 셀 i가 맥스보다 더 커? 그렇다면 맥스에는 셀 i를 넣어서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else가 없죠. 맥스 값이 훨씬 큰데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else 없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 본다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매크로 상수 기억나죠? 샵 define n을 7로 정해 주세요. 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n이라는 매크로 상수 이제부터 쭉 나올 겁니다. 배열의 원소 수를 이렇게 매크로 상수로 정의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 선언 i max 그리고 배열 내용. 자, 배열은 요까지는 선언이죠. 배열 이름과 배열 원소수. 그런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집합기호 중괄호를 써서 원소 값을 순서대로 적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고 나는 여기 실행 결과에 배열 내용을 쭉 찍어주고 싶어. 그렇다면 셀 0, 셀 1, 셀 2, 셀 6라고 그러네. 셀 6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i가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무조건 배열은 반복문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셀 i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찍어주면 실행 결과로 그렇죠. 백슬래시 n이 없으니까 옆으로 쭉쭉쭉쭉 찍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줄 바꾸려면 포문을 끝내고 나서 백슬래시 n 2번 해주니까 엔터 돼서 줄이 바뀌었죠. 자, 이제부터가 최대치 구하는 알고리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원소를 최고치라고 가정한다. 1이 아니다, 그죠? 우리 배열의 첨자는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좀 전에 얘기했던 if 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for문이 끝나고 나면 for 끝나고 printf네요. 최대값 29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최대값 구할 때 여기를 0으로 써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필요 없는 비교는 할 필요 없으니까 1이 되는 거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한다? 맥스와 비교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셀 I 플러스 1이라고 많이 해요. 이거 두 개 중에 큰 거, 이거 두 개 중에 큰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 중에 큰 건 26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큰 값 못 구합니다. 누가 비교한다? 맥스와 차례차례 비교한다는 거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죠. 순위 구하는 거. 내가 1등이라면 좋지만 내가 꼴찌라면 싫잖아요. 자, 순위 구하는 방법 봅시다. 자, 순위 구할 때는 나의 점수가 배열 원소보다도 더 작으면 나의 순위는 늘어난다. 요 문장 일단 기억하고 갈게요. 자, 나의 점수가 95점입니다. 상당히 잘한 점수 같은데요. 나 몇 등이지? 자, 내 점수만으로는 순위가 안 나오죠. 우리 반 전체의 점수, 아니면 우리 학교 전체의 점수가 있어야 순위가 나오겠죠. 자, 나의 점수는 95점인데 다른 친구 점수는 70. 나이스, 그죠? 나보다 못했으니까. 91, 어쨌거나 나보다 못했네요. 자, 80도 나보다 작네요. 80도 나보다 작죠? 50도 작죠? 아, 이 S9가 왜 나왔지? 오타 같아요. 89로 내가 잘못 봤나 봐요. 89, 눈이 나쁩니다. 참고로. 89, 작죠? 그 다음 94.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보다 적죠? 그러면 이 95점, 나는 몇 등입니까? 1등이죠. 자, 순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나보다 높은 점수가 아무도 없어. 기분 좋죠? 그러면 1등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나보다 높은 점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보다 높은 점수가 몇 개입니까? 0개죠.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이다? 1등이 된 겁니다. 순위를 구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자꾸 무조건 정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91, 89부터 쭉.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좋아요. 그러나 94점이 2명 있으면 1등, 2등, 2등, 92점은 4등이 되죠. 동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거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알고리즘도 어렵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정렬을 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순위만 구해. 그렇다면 굳이 정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위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뭐다? 나보다 점수 높은 거 몇 개 있지? 구한 후에 더하기 1을 하면 나의 순위가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배열의 특정 원소의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보통 순위는 내림차순 많이 쓰죠. 점수가 점점 내려가게 100점 1등, 90점 2등, 80점 3등 이게 바로 값이 점점 작아지게 내림차순 순위. 오름차순 순위는 뭘까요? 예를 들면은 틀린 거 개수? 나는 0개 틀렸어. 나는 1개 틀렸어. 난 2개 틀렸어. 3개 틀렸어. 누가 1등입니까? 0인 사람이 1등이고 3등, 4등이 되죠. 값이 점점 올라가게 순위를 매겨주는 거 오름차순 순위. 값이 점점 작아지게 정렬해서 순위 매겨주는 거는 내림차순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 순위라면 나보다 큰 값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고 오름차순 순위라면 반대겠죠. 보다 작은 값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리차순 순위를 구해 볼게요. 자, 여기 타깃에 저장된 온도는 몇 번째로 높은 온도죠? 자, 질문이 몇 번째로 높은 온도일까요? 인데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순위가 몇이야 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높은 점수니까 1등,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니까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순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있었던 7개의 온도가 들어있는 배열입니다. 자, 여기서 26도는 몇 번째로 높은 온도지? 이 26을 타깃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타깃 변수는 내가 순위를 구할 값을 저장하는 변수로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타깃의 순위는 랭크 변수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질문이 있네요. 랭크의 초기치는 얼마로 할까? 입니다. 0으로 할까? 1로 할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0을 한번 해볼게요. 랭크의 초기치를 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위를 랭크에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자, 26 타깃이랑 첫 번째 온수랑 비교해 봅니다. 누가 더 커요? 타깃이 더 크죠? 내 점수가 더 높아. 그러니까 랭크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다음 두 번째 역시 타깃보다 배열 원소가 더 작죠. 그래서 랭크도 그대로 유지. 자, 랭크는 언제 커집니까? 나보다 높은 점수를 만나면 순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깃보다 더 큰 값을 만나면 늘어나는데 26도 역시 똑같이 큰 게 아니죠. 그죠? 자, 29 홀 나보다 더 크네. 랭크를 1 증가. 28 나보다 더 크죠. 1 증가. 26은 나랑 똑같으니까 통과. 23은 나보다 더 작으니까 통과. 자, 결국 랭크에는 26보다 높은 점수가 2개 있죠. 그렇다면 순위는 몇입니까? 2가 아니고 더하기 1을 해야 3위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0으로 초기화했더니 나보다 높은 점수 개수가 2개면 최종 순위는 더하기 1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 1위야 라고 가정을 하고 초기치를 1로 주어버리면 1로 주고 시작해 봅시다. 너 나보다 더 커? 아니죠. 너 나보다 더 커? 아니죠. 더 크니? 아니죠. 더 커? 네. 1 증가. 더 커? 네. 1 증가. 더 커? 아니죠. 더 커? 아니죠. 최종 랭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최종 순위가 들어가죠. 더하기를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했다면 나중에 더하기 1을 해야 되고 1로 초기화할 때면 추가로 덧셈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방법, 어떤 방법? 초기치를 1로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 했던 걸 코딩 할 수 있겠습니다. for 돌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짜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 자, 순위를 구할 타깃은 어떤 값으로 직접 입력받는 방법이 있고 인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타깃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내가 여기 타깃의 26이라고 저장을 하고 시작했죠. 타깃의 순위를 구할 값이 있을 때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타깃이랑 셀 i랑 비교하죠. 셀 i랑 타깃이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커? 타깃보다 내 점수보다 남의 점수가 더 크면 순위가 1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깃이 26이라고 줬지만
이 중에 7개 중에 아무거나 의미의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깃을 직접 입력받는 게 좋을까? 인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타깃을 저장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온도를 직접 입력받는다. 스캔 앱으로 곧바로 타깃 변수에 입력을 받겠다 이겁니다. 자, 배열에 원소가 이렇게 값이 있어. 근데 순위를 구하고 싶은 온도는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26 하게 되면 이 26이 어디에 저장됩니까? 타깃에 저장되죠. 그래서 앞에 소개한 대로 순위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만일 화면에 이 온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순위를 구할 온도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 점수라면 난 알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점수라든가 또 다른 온도 26이 아닌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온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이랬을 때는 지금처럼 곧바로 타깃에 직접 입력받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 하지만 이렇게 값이 보인다면 충분히 직접 입력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온도의 인덱스 정보를 입력받는다. 어떤 온도, 순위를 구하고 싶은 온도의 인덱스 정보를 입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7개의 온도가 있어요. 22, 23, 26, 29, 28, 23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몇 번째 온도의 순위를 구하고 싶습니까? 나는 26도가 궁금해요. 그러면 3 엔터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눈에 온도가 보이기 때문에 인덱스 정보를 입력받는 게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지워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몇 번째 온도의 순위? 그냥 내가 2 엔터 해도 좋고 1 엔터 해도 좋고 마지막으로 7번째 값의 순위를 구하고 싶어도 좋고 그래서 원소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쉽잖아요. 그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곧바로 스캔앱으로 end target에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순위를 물었을 때 뭐 이렇게 3이라고 입력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타깃에는 여기 26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입력은 3을 입력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타깃은 이 3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배열의 첨자는 0, 1, 2로 나가니까 셀 어디에 거? 자, 이 3을 no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을게요. 그렇다면 no보다도 첨자는 1 작죠. 이렇게 타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타깃을 곧바로 스캔F 타깃을 하든지 아니면 no를 입력받고 no 빼기 1 인덱스를 이용해서 타깃을 저장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배열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 지금 여기는 보여주는 건 안 하고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몇 번째 온도의 순위를 구하지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빠방 이렇게 생각드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배열의 원소수가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코딩을 하고 싶다면 여기 화면에다가 온도 7개가 있습니다. 몇 번째 것의 순위를 구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 거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여기 샵 define N7 원소 개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초기화했고, 자, 몇 번째 온도의 순위를 원합니까? printf 그리고 scanf no에 입력받겠죠. 자, 화면에 이렇게 printf 결과가 나타나고 scanf 커서가 나타났을 때 3 엔터를 하게 되면 이 no에 3이 저장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타깃은 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셀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노 빼기 1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순위는 나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 1등이야. 1로 초기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온도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셀 i가 누구보다도 타깃보다도 더 높다면 나의 순위 1 증가되는 거겠죠. 그 다음 폼은 다 돌고 난 다음에 타깃과 온도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6도는 3위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정렬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이 동점 처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이 지금 2개 있잖아요. 그러면 29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23은 4등, 아니 4등 아니다. 5등이다 하죠. 동점 있으니까 5등, 23도 5등. 그 다음 마지막은 7등 돼야 되죠. 근데 나보다 높은 개수만 세알리면 동점 처리가 충분히 되네요. 누가 문제냐면 26이야 나보다 높은 점수가 2개니까 3등 1태고 다음번에 이 23은 5등이 나오느냐 이거죠. 23등은 23 온도는 자 나보다 높으냐 아니죠. 나보다 높으냐 아니죠. 나보다 높은 것 몇 개? 4개 더하기 1 나옵니다. 그래서 동점 처리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순위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복잡한 순위 구하기와 또 최대치 구하기 그리고 정렬 프로그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쉬운 듯 생각 외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순위 구하기는 쉬워하는데 최대치 구하기가 생각 외로 꼭 5분의 1 정도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의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을 꼭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